네, 올드스타디 학원의 2022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한 명이라도 한 명까지라는 모토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학원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한 달 그리고 하반기 한 달에만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모집 과정은 월수금반 또는 화목토반인데 하루에 5시간씩 주 15시간 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좋은 성적을 받게 할까라는 생각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EBS의 공부의 왕도에 보면 최상위권 공부법을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공부의 주인은 나임을 기억하라, 또 수학 도전하고 즐겨라, 영어 오감을 자극하라, 언어 국어죠, 개념을 분석하고 이해하라 등등등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전교 1등 혹은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부법으로 담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최상위권 공부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에도 왕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와닿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는 언제나 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다 달라요. 결과만 보면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변수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부모님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해서 이 방법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추천하지 못하겠고요. 다만 성공한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는 조건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올드스타디 학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려고 노력 중에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4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력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스터디 포스에서 말하고 있는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공부란 무엇일까요? 네, 이 단순한 질문,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으로 공부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공부를 단순하게 여행을 가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운다거나 인생을 배우는 그런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학원이니까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다 대학 입시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공부에라는 단어는 대학 입시, 성적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는 교과서의 지식과 정보를 내 두뇌로 옮겨와서 저장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물론 활용하는 일까지를 합쳐서 공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옮겨오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교과서의 지문을 읽고 내 머릿속으로 옮겨올 때 옮겨오는 도구는 바로 문자 정보 처리 능력, 다시 말하면 독해력이 되겠습니다. 문해력이라고 표현해도 무관합니다. 자, 옮겨왔습니다. 독해력을 가지고.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핵심입니다.
옮겨오는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저장할 때 과목별로 저장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과목들은 서술 기억을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기억들은 절차 기억을 활용하게 됩니다. 서술 기억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고 절차 기억은 훈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있다, 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전거 타기, 운전하기, 그 다음에 수영하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한번 몸에 체화시키고 나면 다음에 다시 기억하는 게 용이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내 몸에 익혀져 있는 훈련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운전을 열심히 하시다가 한 1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장롱 면허로 한 1년을 보냈다. 그런데 한 2년 뒤에 운전을 할 일이 생겼다. 그럼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도 어때요? 운전할 수 있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약간 적응하는 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약간 삐뚤삐뚤 하다가도 곧바로 기억해냅니다. 이런 것을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술 기억은 무엇이고 절차 기억은 무엇인지를 과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즉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과목으로는 과학, 사회, 한국사, 문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해만 해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목들이 국어 독해, 비문학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어는 그 다음에 영어 독해,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기도 한데 열심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야, 미분은 이런 거야. 3차 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제 판서하고 저의 실력을 뽐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오, 맞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이럴 때 우리 수학 과목은 절차 기억을 훈련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자정보 처리 능력, 즉 독해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이 암기 과목들을 공부할 때 굳이 선생님의 도움이나 학원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과서 읽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고 시험 기간에 암기하면 그냥 100점을 받는 거죠. 사회, 과학, 역사, 문법 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조차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자정보 처리 능력, 즉 독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지문을 읽을 때는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선생님이, 가외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내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잘 되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단기 특강을 듣게 되면 성적을 올리는 데 용이하다,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습득이 필요한 과목들은 아무래도 훈련을 견디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좀 끈질긴 자기 동기부여가 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훈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학원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올드스타디하고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과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좀 급하게 생각하면 계속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또 아이들이 좀 길게 생각하고 천천히 자기의 문제를 찾아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부를 안 하는 경우와 공부를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드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해법이 달라지니까요. 자, 공부가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내 두뇌 속으로 옮겨와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면 이 저장 방식에 따라서 서술 기억과 또 절차 기억으로 나눠지는 것이라고 했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서술 기억이 필요한 과목들을 암기 과목이라고 단정 짓고 암기만 드립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과목들인데 문제 풀기, 단순 문제 풀기만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문제 풀기만 하는 게 훈련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자, 이런 과목들은 충분히 서술 기억이 필요한 과목들은 이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절차 기억이 필요한 과목들은 습득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현재 상황을 다시 말하면 공부 역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공부 역량을 알아야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지가 결정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이의 공부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의 독해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올드스터디 학원에 오시면 TQ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 아이가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 분당 속도, 그 다음에 정확도, 그리고 워킹 메모리, 흔히 자급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어휘 능력, 그리고 독해 습관, 독해 효율성, 이 모든 것들을 30분 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결과지는, TQ 테스트의 결과지는 서울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고1 때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색칠되어 있는 공부 그릇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아주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아이의 공부 역량이 키워지고 또 본인의 장래 희망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열심을 더 더해 간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가 이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화면은 공부 역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친구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수업을 붙여주거나 또 설명을 해줘도 쉽게 자기 걸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공부 그릇입니다. 그래서 공부 그릇이 적은 아이들은 공부 그릇을 키우는 게 최우선이에요. 이 부분을 올드스터디 학원이 잘 조율해 줄 겁니다. 올드스터디 학원에 다니면 공부 역량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영어 수학 수업보다 더 중요하게 이 독해력 역량을 키우는 훈련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역량이 커짐과 동시에 이제 공부에 대한 속도가 붙어갈 거예요. 영어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의 공부 분량이 늘어나겠는데 처음부터 영어 수학 공부에만 막 집중하다 보면 내나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못하고 만족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모두 다 이 공부 그릇이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인생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 최우선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부, 초등부는 설명을 따로 이제 드릴 텐데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등부 학생들은 수강 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가는데요. 평상시 국어는 비문학 훈련입니다. 비문학 독해력을 키우고 학습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내신 대비 기간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동안에는 국어 교과서,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죠. 출판사가 다르니까 교과서의 지문에 있는 문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공부 역량을 키우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수학하고 영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 드린 것처럼 월수금반, 화목토반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학원으로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밥을 어떻게 하나요? 네, 밥 먹는 시간도 저희가 간식 시간을 잠깐 주기도 하고요. 대략 집에서 밥을 먹고 오면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못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융통성 있게 시간 조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수강료는 77만 원이고요. 교재비는 한 달에 한 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등부도 대동소이한데 이 고등부는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TQ 테스트 결과 이후에 개별 상담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과목별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수강료는 84만 원이고 교재비는 동일하게 별도로 5만 원 정도 월 책정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재비가 다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중등 수학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수업은 레벨을 나눠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진도 나가는 교재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벨을 한 3단계 레벨로 나누는데 처음 진도 나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에 한 학기 진도가 끝나는 게 일반적인 진도 스케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재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개념 해결의 법칙, 유형 해결의 법칙, 그리고 RPM, 센수학 등의 유형서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야 돼요. 너무 높은 교재를 사용을 하면 자기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너무 낮은 수준의 교재를 사용을 하면 흥미가 없죠. 그리고 빨리 대충 하게 되니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진도를 나갈 때 저희가 2번의 등급 유지 테스트라는 시험을 봅니다. 등급 유지 테스트의 핵심은 한 2단원 정도 공부하고 난 뒤에 그 2단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너무 낮으면 레벨을 좀 더 낮추거나 아니면 더 낮출 레벨이 없다 그러면 반복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요. 또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레벨을 유지하면서 다음 학기 진도 나갈 때 레벨을 업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업의 방향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보통 이제 고등수학 미적분까지 끝장내는 완벽한 개별 맞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반별 레벨 반이 그렇게 많으냐? 아닙니다. 저희 학원은 작은 학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소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4-5명이 앉아 있어도 그 4-5명의 진도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개별적으로 코칭식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는 평소에 수업했던 그 교재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 다 온라인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들이 오답 저장된 것들을 한번 반복하고 유사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족보 문제를 풀기 전에 만약에 센수학까지 공부했던 친구면 그 다음에 일품이나 블랙라벨까지 수준을 높이는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개념서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유형서를 좀 단계를 높여 나가서 시험 실전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수학이라고 굉장히 제가 사실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활용을 해봤지만 이만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저희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문제은행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학습 스케줄을 다 다르게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한 학기를 30번의 강의를 통해서 완성한다. 또 좀 빨리 나가는 애는 20분 안에 끝내겠다. 우리는 48번에 끝내겠다. 이런 것들을 저랑 저희 수학 부원장님께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스케줄을 다 짭니다. 그럼 이 스케줄대로 쭉 아이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스케줄보다 좀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지금 파란색이 플랜 스케줄이고 기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빨간색이 나우라 그래서 현재 진도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는 화면에 이 친구는 2021년 작년 1월 22일 날 중2 진도를 처음 시작한 학생이에요.
현재 중3이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레벨 3로 끝냈고, 2학년 2학기 레벨 2로 끝냈고, 3학년 1학기는 역시 RPM을 레벨 2에 해당이 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레벨 1 처음 하는 거니까 개념 해결의 법칙인데, 이게 아마 여름방학 때 4주 특강으로 끝낸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들어가서는 2학년 2학기 작년 9월이죠. 9월부터는 3-2 RPM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고등상을 개념 해결의 법칙 레벨 1으로 끝냈고, 그리고 고등하도 개념 해결의 법칙, 이거는 겨울방학 때 끝낸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끝날 무렵쯤에 수학 1을 진도를 시작을 했고, 3월 달에 수학 1을 하다가 이제 내신 대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5개 학기가 끝난 거죠. 5개 학기를 더 끝냈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는 전형적인 최상위권 학생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드스터디의 수학을 맡기시면 일반적인 수학 전문 학원 이상의 효과를 낸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과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한 블록이라고 하는데, 한 시간마다 2블록 정도의 프로그램 진행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문제 푸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해결하는 시간이 있고, 그날 일일 테스트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데일리 스케줄표로 쭉 화면에 보이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메인 화면으로는 이제 처음에 항상 만약에 2시간 수학 수업을 하면 2시간 내내 이 화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화면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내가 지난 시간에 틀렸던 게 뭐지? 하고 이제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오늘 데일리 테스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답이 생길 때까지는 저희가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요. 아이가 한 번 문제를 틀리고 나면 오답 수정하는 시간을 주고, 그 오답 수정을 했는데도 틀렸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개별 가회식으로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풀이를 해준 문제에 대해서는 3레이어드라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3레이어드 오답의 오답이죠. 틀렸던 문제를 또 틀렸다,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무한 반복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그날 수업이 끝난 수학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은 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가 10시에 수업을 끝나고 갔다, 그러면 10시 한 30분 이후로 어머님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날 공부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응대를 해드리고요. 등급 유지 테스트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리포트가 나갑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도 매시간 발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념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서 수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원 강사 한 30년 전이죠. 할 때는 정말 2시간 내내 쉬는 시간 한 10분 빼고는 제가 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서하고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다 이해를 시켰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숙제를 더 못해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숙제를 못했냐니까,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걔가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수업을 열심히 판서해서 알려주는 것은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구나.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만 했지 아이들한테 절차 기억의 훈련을 시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절차 기억을 훈련시키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결정한 게 바로 발문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가 텍스트를 한번 읽어봐라. 혹은 온라인으로 개념 강의가 제가 짧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어봐라. 그럼 아이가 개념 강의를 짧게 듣고 그걸 자기 걸로 소화시켰다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발문 수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2차 방정식 수업하는 날이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아이가 먼저 들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그리고 노트에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다 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가서 2차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필기한 노트를 저희가 보고 있고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습득하는 절차기억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해요.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말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이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고 해법에는 뭐 인수분해법이 있고 완전 제곱법이 있고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걸 알 것 같지만 표현을 못했다는 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래? 하고 아이한테 시간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개념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제대로 그러면 이해했다라고 그 시간에는 말을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여드렸던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아이가 문제를 잘 풀고 완벽하게 했다면 그 다음 단계 레벨을 높여서 문제풀이가 나가고요. 그리고 수능 1등급을 위해서는 고등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와 수능 관리를 같이 병행을 한다. 그게 고등수학의 핵심이고요. 원생 본인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혹은 아이들이 푼 걸 제가 이제 채점을 했을 때 맞았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줘요. 이걸 얘가 맞출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하고 이제 물어보면 애들이 보통 자기가 맞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과 보충 설명을 통해서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대충 넘어갔던 부분을 해결해주는 이런 철저한 개별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고등부 수학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020년 3월 11일 날 고1 진도를 시작한 그 당시에는 이제 중2 학생이었겠죠. 그래서 현재는 고1이 되어 있는 학생이고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미적분까지 진도가 끝났습니다. 고등부에서 좀 급하게 진도를 끝내고 싶을 때는 판서 수업을 합니다. 고등부는 어쩔 수가 없죠. 모든 학생, 모든 반이 다 판서 수업을 안 한다, 코칭만 한다. 그건 아니고 티칭 수업과 코칭 수업, 가외와 학원 수업의 장점들을 다 녹여서 올덴만의 완벽한 수학 프로그램을 수학의 커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제가 수학 선생이지만 영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입시 전문가로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럼 컨설팅을 한 시간을 하게 되면 100% 나오는 다 마지막 질문, 부모님이나 아이가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질문,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데 과학을 어려워하는데 뭐 사회 역사를 못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질문을 예상하라고 미리 학습법, 개별 맞춤 학습법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영어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올드스터디가 명일동에서 20년 넘게 학원을 유지해 나가면서 매년 방학마다 문법 특강, 또 최근에 이제 문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법으로 표현이 되죠. 영어 어법 특강을 안 한 해가 없을 정도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특강하면 어법이죠. 영어 문법, 영어 어법.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이 그 매 특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못 맞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랬을 때 결국 영어 원장과 제가 내린 결론은 독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어는 해석과 독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다 찾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애들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로 푸는 것까지는 문제를 풀기까지는 또 한 번의 단계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독해입니다. 영어는 해석을 하고 나면 완전히 비문학 지문으로 바뀝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독해가 역시 필요하구나. 이 부분에서. 독해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 독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영어 지문을 독해하는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비문학 독해력 훈련을 해서 공부 역량이 키워지는 아이는 가장 먼저 영어 성적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스터디 학원의 영어 수업은 철저하게 독해력 훈련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어 독해죠. 그래서 5스텝 리딩이라고 하는 독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지문을 읽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읽을 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그냥 읽습니다. just reading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처음 읽었을 때 몰랐던 단어들, 어구들을 밑줄을 긋습니다. 언더라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두 번 읽을 동안에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밑줄 그은 지문 그 내용들이 단어나 그 구절들이 무슨 의미인지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앞뒤 문맥을 맞춰보기 시작하는 거죠. 추측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건 이런 뜻일 것 같아. 모르면 그냥 비워두면 되죠. 네 번째 읽을 때는 이제 그 단어를 찾습니다. 서치를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내가 추측했던 것과 찾았던 것에 괴리가 생길 수 있죠. 맞으면 동그라미, 비슷하면 세모, 완전히 다른 헛다리를 짚었다. 그럼 X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한눈에 보이죠. 자기가 추측한 것과 찾았던 것.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이제 완벽하게 독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다 읽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독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내용을 한글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 문장마다 한글로 독해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 거죠. 선생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훈련을 하죠. 물론 이제 숙제해 오는 거는 그날 수업 시작하자마자 숙제해 온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옳은 거 또 틀린 부분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고등부와 중등부의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교과서 지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명일동 강동구에 있는 중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출판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8개 주요한 출판사 교과서를 저희가 다 지문을 편집을 해서 아이들이 지문 독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한 2년 이상 다니게 되면 중학교 지문은 다 끝납니다. 1년 반이면 다 끝내는 걸로 제가 프로그램을 커리를 잡아놨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느냐? 당연히 수능 영어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갈 때 예비 고1 과정에서 수능 실제로 고3들이 보는 수능 1등급 90점 이상 받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는 외국어니까 언어니까요. 단어가 중요하죠. 어휘. 그래서 한 7, 80% 이상을 독해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매 시간 어휘를 한 20, 30% 비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법 훈련은 평소에는 하지 않습니다. 어법은 언제 하느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 내신 대비 기간에 어법 공부를 합니다. 고등부는 평소에도 어법을 조금씩 다루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드 영어의 핵심은 독해다. 그리고 어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등부도 마찬가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까지는 모두 8개에서 10개 정도 출판사의 교과서를 이렇게 다 분석하고 지문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까지 지문이 다 분석이 됐다. 그럼 어떡하느냐? 다음 단계는 당연히 수능 지문 독해입니다. 물론 고1, 고2, 고3 과정에서 보는 모의고사 지문 독해를 우선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능 지문은 빠른 친구들은 고1 때부터 또 느린 친구는 고2 때부터는 수능 기출 지문들을 독해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해라고 했을 때는 문제 푸는 거 우선 하는 거죠. 문제풀이라는 것은 시험 기간 또 수능 훈련하는 그 시간에는 실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문 자체의 완벽한 독해 훈련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올드 고등 영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국어 수업은 아무래도 비문학 독해력 훈련이 핵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학원에 오면 TQ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공부 역량, 학습의 그릇의 크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친구가 현재는 중학교 2학년인데 성적의 선행지수로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수능 모의고사 혹은 수능 시험을 보면 한 5등급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친구는 이대로 하면 그냥 1등급 나올 것 같네요. 국어는. 그리고 이 친구는 공부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서 성실도 예측 지수를 전달해 드립니다. 1분에 몇 자 정도 읽는데 이 읽는 것이 정말로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읽는 건지 아니면 모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아주 집요함이 있는 학생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독해 습관과 독해 효율성에 관한 본인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워킹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의 워킹 메모리의 수준이 얼마인지 추론 능력과 어휘 능력을 통해서 국어, 수학의 학습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단계 훈련의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국어 공부의 핵심은 아무래도 문자 정보 처리 능력을 극강으로 키우는 훈련이 핵심이니까 평소는 독해력 훈련에 비문학 지문을 이용을 해서 독해력 훈련을 하게 되고요. 독해력 훈련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온라인으로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때 온라인의 특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문을 한 번 보고 다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는 주어진 지문을 쭉 읽고 다 읽었다고 클릭을 하는 순간 그 지문을 다시 못 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한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틀리면 어떡합니까? 지문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겨운 반복이 시작됩니다. 애들이 아주 지겨워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20번 반복하고 나면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버텨야 아이가 성장을 하겠죠. 반복할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이 친구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것이 온라인 훈련의 특징이고요.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면 한 회차가 끝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푸는 훈련을 했으니까 문제 푸는 것 대신 지문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지문을 줍니다. 텍스트로. 그럼 그 지문 자체를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뭐 1000자부터 한 2000자까지 지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00자 지문을 만나면 단락이 아주 길어도 6단락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4단락에서 6단락 사이의 지문을 받아서 노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1500자면 5단락이면 한 단락이 한 300자 평균이라고 합시다. 평균 300자 되는 단락을 한 20-30자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한 다음에는 그 옆에 핵심 어구를 쓰게 합니다. 핵심 어구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한 10자 안팎의 어구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1500자의 긴 지문을 핵심 어구 한 5개만 가지고 50자 정도 50자 안팎의 핵심 어구만 가지고 1500자 전체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훈련을 하는 거죠.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공부 역량을 극대화해서 최상위권의 성적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내신 기간에는 교과서 문법과 문학 총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1 이 정도 수준의 연령대의 아이가 오는 것을 저희는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초5나 초6 학생이 빠르게 이 독해력 훈련 저희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중2 올라가는 시점에 퓨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올드 스터디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시면 시즌 1 수료식 하는 영상이 짧게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Who am I? 나를 찾는 여행을 하는 수준 높은 수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하는 코스가 화면에 잠깐 보이죠? 단계별로 아이 수준에 맞는 훈련이 진행이 되고 훈련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훈련은 매듭이 되어집니다. 물론 중학교 때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고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은 수능 때까지 훈련을 계속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 지문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또 어휘 훈련을 위한 텍스트가 따로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30분 온라인 훈련을 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억하고 저장하는 훈련을 했고, 또 한 30분 정도 문단 자체를 요약하는, 장문의 지문을 요약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어휘는 한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어휘를 가지고 본인이 예문을 만들어 보는 이런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국어도 동일한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국어는 문학 작품과 문법 이 공부가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방학을 이용을 해서 국어 수업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국어는.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는 문법 훈련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국어는 80분 안에 45문제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풀어야 하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개별화된 모의고사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모의고사를 풀고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이들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어 원장님이 개별 코칭식으로 아이들의 틀린 문제들을,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어 1등급을 받으면요, 대학 입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국어 시대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원장이 국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믿을 만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서울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 올드스타디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서 모집 요강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역량은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게으른 학생들이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역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돕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그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역량을 키우는 훈련을 할 텐데, 이걸 집대성한 게 서울대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드스타디 학원의 훈련만 견뎌내시면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약속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즉 성적을 잘 받아낸다라고 할 때는 시간의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독해력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째 노트를 사용을 해서 복습 노트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 관리를 해줍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그 수업 50분짜리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의 내용을 당일 가기 전에 요약 정리한다면 내신 대비에 아주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첫 수업을 들었던 역사 수업 내용을 4월 말에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한 달 반 동안에 그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일날 요약을 해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 이런 걸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약된 노트는 본인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이 복습 노트만 봐도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검증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쓴 복습 노트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러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복습 노트가 있습니다. 사회 과목 복습 노트, 과학 과목 복습 노트, 수학 과목, 그리고 사회. 아이들의 복습 노트가 이렇게 학원에 비치되어 있고요. 바인딩된 내용은 시험 기간에 저희가 다시 카피해서 들고 다니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에 저희 학습 매니저들이 발문 수업을 통해서 복습 노트의 내용을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험 기간에 D21 전략, 보통 D21 전략을 사용하는데 한 3주 정도 되면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가 대충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시험 보면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이 들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3주 동안의 엑기스만 딱 뽑아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래너를 사용하는데요. 플래너는 이제 정회원이 되면 플래너가 매달 개인 플래너가 제공되고 이 플래너를 통해서 아이의 학습 역량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을 대충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저의 평생의 수건 사업입니다. 올드스터디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 아이를 바꾸는 학원,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졌던, 최근이 아니고 이제 작년부터죠.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금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니라고 하는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대표의 책과 영상 강연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 문맹의 심각함, 물론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금융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드스터디의 비전 20은 아이들에게 금융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이 비전 20은 이번에 5월달 상반기 모집에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부터 1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금융에 관한 교육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기본 주요 과목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지도 관리하겠다. 이게 첫 번째 저희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서울대 프로젝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울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서울대 프로젝트는 뭐 처음부터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와 학원과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죠. 그래서 첫 3개월은 올드스터디 학원에서는 준회원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회원제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들도 올드스를 믿을 수 있을까? 최명호 대표는 믿을 만한데 한 것 같은데 다른 과목은 어떨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보내시면서도.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좀 편하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적응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또 학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친구를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끝까지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 친구를 계속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제 3개월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가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건 올드스터디 학원에서 최명호 대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3개월째에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회원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서울대 프로젝트를 아주 속된 말로 빡세게 돌려나갈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는 기간이 3개월이다. 준회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개월째 정회원으로 전환된 친구들은 1년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만약에 등록이 시작됐다면 내년 6월이겠죠. 내년 6월에 주식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펀드겠죠. 제가 주식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역량은 전혀 없기 때문에 펀드 회사와 연계를 해서 담당 펀드 매니저를 정하고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학원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장학금으로. 1년이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매 1년이 되는 순간부터 매 6개월마다 저희가 이 주식 정려 장학금 프로젝트 수여식을 가질 텐데요. 그때마다 금융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받은 장학금 주식인데 이 주식은 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0년 뒤에는 이 주식이 너에게 재정 독립이라고 해요. 경제적 독립을 돕는 그런 시드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교육을 병행을 할 겁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프로젝트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좀 못다한 이야기는 TQ 테스트 받고 또 어머님하고 개별 상담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TQ 테스트와 상담까지는 1시간이 소요됩니다. 30분의 TQ 테스트를 받는 시간 동안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같이 아이들이 이 테스트가 뭐지? 라고 하는 걸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예약해서 오시면 30분 동안 아이와 부모님이 같은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의 공부 역량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